매일 아침 우리는 글자를 읽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뉴스를 읽고 책을 펼칩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글자 한글. 하지만 우리는 잠시 멈춰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이 글자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는 한글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의 비밀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한글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왜 세계가 주목하는 예술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443년 조선 세종 25년 한 왕이 백성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창제합니다. 그의 이름은 세종대왕. 그가 만든 문자의 이름은 훈민정음, 즉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려웠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없었죠. 세종대왕은 이 문제를 보며 깊이 고민했습니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것이 훈민정음 서문에 담긴 세종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글이 단순히 실용적인 문자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 속에는 철학과 예술이 함께 숨쉬고 있었죠. 한글의 모음은 세 가지 기본 요소로 시작됩니다. 아래와 하늘을 상징합니다. 땅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을 상징합니다. 하늘, 땅, 사람. 이 세 가지는 동양 철학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 원리, 천지인 사상입니다. 한글은 이 우주의 질서를 글자 안에 담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본 요소가 결합하며 아, 오, 우, 야, 여, 요, 유와 같은 다양한 모음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우주가 조화를 이루며 만물을 낳듯 한글의 모음도 조화의 원리로 탄생한 것이죠. 자음은 더욱 놀랍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소리를 낼 때 사용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거든요.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의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입니다. 즉 한글은 인체의 구조를 관찰하여 만든 과학적 문자인 동시에 그 형태가 지닌 시각적 아름다움까지 갖춘 예술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글은 태어났습니다. 철학을 담고 과학을 품고 예술로 완성된 문자로. 한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기하학적 질서가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한글은 기본적으로 점, 선, 원이라는 단순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수직선, 은은 수평선, 이응은 원, 기역은 두 개의 선이 만나 이루는 각. 이 단순한 요소들이 조합되어 무한한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마치 레고 블록처럼 적은 수의 부품으로 무한한 창조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한글의 또 다른 아름다움은 모듈 구조에 있습니다. 하나의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이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이라는 글자는 히읗 초성 아 중성 리은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모여 하나의 정사각형 공간 안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마치 작은 건축물처럼 각 부분이 제자리를 찾아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디자인 용어로는 모듈형 디자인 마절러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디자인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데 놀랍게도 한글은 이미 500년 전에 이 원리를 완성했습니다. 한글의 조형미는 폰트 디자인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전통적인 명조체와 고딕체부터 캘리그래피, 실험적 타이포그래피까지 한글은 무궁무진한 변주가 가능한 문자입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조합의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 획의 굵기와 각도, 여백의 비율 등을 조절하면 같은 글자라도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은 한글을 디자인의 보물창고라고 부릅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은 단순히 글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글 자모를 반복하고 배치하면 그 자체로 하나의 패턴 예술이 됩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은 한글의 조형성을 활용해 패션, 인테리어, 그래픽 아트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시각적 언어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한글은 본격적으로 예술의 소재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들은 한글 속에서 조형적 가능성을 발견했고 한글을 해체하고 재조합하고 변형하며 새로운 시각 언어를 창조해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강익중 작가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소망을 한글로 적은 작은 타일, 조각들을 모아 꿈의 벽이라는 대형 설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타일은 개인의 작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거대한 집단적 서사가 됩니다. 한글은 여기서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감정과 기억을 담는 그릇이 되었죠. 한글 서예 역시 오랜 역사를 지닌 예술 장르입니다. 전통 서예에서는 붓의 흐름과 먹의 농담으로 글자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같은 글자라도 쓰는 사람의 감정, 호흡, 손의 움직임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주죠. 현대에는 캘리그래피라는 이름으로 더욱 자유롭고 실험적인 한글 예술이 꽃피고 있습니다. 책 표지, 포스터, 광고, 영화 타이틀까지 손으로 쓴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강렬한 감성을 전달합니다. 21세기 한글 예술은 더욱 진화했습니다. 이제 한글은 미디어 아트의 주인공이 되었죠. LED 설치 작품, 프로젝션 매핑, 인터랙티브 아트 등 첨단 기술과 만난 한글은 빛나고 움직이고 반응합니다. 한글 자모가 공중에 떠오르고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글자가 변형되고 음악에 맞춰 한글이 춤을 추는 작품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글이 본질적으로 시각적 아름다움을 지닌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글 예술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파리, 도쿄의 갤러리에서 한글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리고 외국인 작가들도 한글의 조형미에 매료되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한글은 보편적인 시각 예술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글은 단순히 읽고 쓰는 도구를 넘어서 한국을 상징하는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으면서 한글도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BTS의 앨범 커버, 블랙핑크의 로고, 영화 포스터 속 한글은 그 자체로 쿨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하죠. 외국 팬들은 한글을 몰라도 한글이 들어간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글이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들도 한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찌, 루이비통, 나이키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글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파리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는 한글이 새겨진 의상이 런웨이를 걷습니다. 한글은 이제 글로벌 트렌드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매년 10월 9일, 우리는 한글날을 기념합니다. 이날은 단순히 한글이 만들어진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이 지닌 가치와 아름다움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한글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유네스코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인정하여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또한 매년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하여 문맹 퇴치에 기여한 사람들을 시상하고 있죠. 한글은 이제 인류 전체의 자산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한글을 씁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 일기를 쓸 때, 업무를 볼 때.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글자 속에 얼마나 깊은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지 느꼈습니다. 한글은 철학을 담고 있고 과학을 품고 있으며 예술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글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로운 예술로, 새로운 문화의 언어로. 한글,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글 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